자, 계속해서 갑시다. 어이, 지우고. 아니, 더러울 것 같은데. 아까 찍은 거 보니까 약간, 여기, 이게, 여기가, 얘들아, 화면 밖으로 나갔네? 뭐, 그냥 거기 참이부 있다고 그냥 알면 됩니다. 알겠어요? 대충 합시다. 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금 넘어갔던데. 그 어차피 다 배운 내용이고, 얘들아. 맞죠? 대부분 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거는 이제 그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요즘 표시를 안 해주던데, 그게 뭐 이렇게 영토도 아니고, 사실 군대 조직 같은 어떤 그 독립운동 단체였었어요. 지키는 거 맞죠? 지키고 있는 게 맞네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봤었고요. 아, 이제 진짜 더 어려워요. 자, 우리 배운 거는, 자, 배운 내용이 많아가지고, 에피소드 1은요. 그렇지만, 이제 에피소드 2는, 좀 많이 힘듭니다. 알겠어요? 이제 요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다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쉬운 것만 할 수 없잖아. 우리 맨날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고 한국사 다 했다 하면은,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할 건 되게 많아요. 자, 많은데, 일단,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끄트머리잖아, 맞죠? 3단원에 끄트머리가 다 어려운 게 다 뒤에 나오긴 나와. 어렵지만 이 파트를 이해하면 이제 독립운동사의 어떤 해외 독립운동사는 여러분들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는 거야. 더 많은 단체들이 있어. 사실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쌤도 옛날에 너무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포기했었어 이거. 포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봅시다. 이제 30년대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200페이지에 나온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200페이지, 201페이지는 사실 30년대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에피소드 1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많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은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자, 이 30년대, 이제 40년대까지 이어지겠지.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그 흐름은 얘들아, 통합이라고 하는 거야, 통합. 우리 20년대 통합운동은, 요거 짜투리 하나만 더 있는데, 요거까지는 하고. 20년대 통합, 국내에서 좌우합작운동 하면 뭐 신간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것처럼,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저렇게 따로따로 놀다가는 다 각계격파를 당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계기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다시, 자, 정리하자면, 자, 오늘 요 해야 될 주제는 3개인데, 일단은, 1920년대 이제 중반입니다. 중반부터 해가지고 30년대 이 독립운동의 중요한 화두는 얘들아, 그 만주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 주제가 이것도 통합이에요. 통합. 어떻게 통합할 건가? 다시 힘을 합칠 건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힘든 어떤 그 주제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관내에서 벌어진 이 운동에서도 통합이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뭐 독립운동이 따로따로 했다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그 따로따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조금 정리하고요. 통합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로 우리 돌아올게요. 알겠습니까? 만주에는 만주는 사실 독립운동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30년대가 되면. 왜 그런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응? 자, 일단 중국 관내란 말도 처음 들어본 얘기고,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차근차근 나가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 에피소드 1에서 했던 거 애프터 후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좀 시련이에요. 알겠습니까? 참변. 우리끼리 싸웠잖아.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역량 자체가 무너져서 새롭게 이제 만주로 돌아와서 만든 게 삼부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삼부. 기억나죠? 삼부가 뭡니까? 백두산을 그리면 쉬워요. 여기다가 삼부. 응? 삼부. 정의부. 저 북쪽에는 이거 왜랍니까? 참의부. 저 북쪽에는 여기는
주로 이제 정의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할까? 이쁘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얘네줄 못 넘어갔고, 여기는 신민부, 참정신, 알겠습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일종의 군대 조직을 모방한 어떤 독립운동 조직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참전 이후에 남아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재건했던 독립단체예요. 산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 당시 중국은 20년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금 설명해 줄게. 2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중국의 20년대는요, 내가 이거 설명했는 반도 있지 싶은데,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신해혁명은 청나라라고 하는 이 왕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알겠어요? 그 청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부를 지향했던 이 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공화주의 정부를 추구했었거든요. 중화민국을 추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원세계라는 하는 이상한 아이가 있어. 그래서 뭐 원세계라고 하는 그 아이가 다시 또 황제가 막 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원세계가 죽고 난 뒤에 원세계 휘하에 있던 장군들, 뭐 그런 사람, 원세계도 군인이었거든. 군인 밑에 있는 그 쫄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각지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궁궐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쪽은 장장림이라고 하는, 장장림, 알겠습니까? 장장림이라고 하는 이 군벌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임마는 뭐 왕도 아니고 그냥 이 지역 일대 그냥 우두머리,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만주 일대는 동북지방에서는 장장림이 이제 군대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얘들아, 독립운동이 여기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얘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든 처단인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참 골치 아프죠. 알겠습니까? 우리 집도 일본을 적으니까 참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이 일들을 갖다가 뭐 소탕해야 되는데 장장님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까?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잖아. 어쨌든 중국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장님과 그 당시 일본의 누구였냐면, 갑자기 생각나노.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 알겠습니까? 경무국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무국장 미스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에요. 미스야. 이것도 했는지 모르겠다. 정유리 선생님 내가 다 안 봐가지고.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일본의 미스야라는 경무국장과 장장님이 협의해가지고 뭐 하기로 한 걸까? 독립군을 갖다가 토벌은 이상한데, 독립군을 소탕하기로 이래죠. 장장님과 일본이 합의한 내용이 바로 미스야 협정에 봅니다. 이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고 힘을 합치자. 삼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삼부 통합운동. 그러니까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장장님도 일본하고 이렇게 협조는 했지만 쟤네들 갖다 그렇게, 우리 독립군을 말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갖다가 그냥 다 없애버릴 생각은 없었나 봐. 왜냐면 뭐 자기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알겠습니까? 일본한테는 되게 절박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삼부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는데 합의하고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30년대, 40년대는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통합 이전에는 삼부가 있었던 거지. 이해됩니까? 자,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나갈게요. 자,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이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삼부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두 개가 됐거든요. 두 개가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름 통합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통합된 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조직이 바로 국민부라고 합니다.
국민부. 아, 이거 너네 이해하겠나, 이거? 국민부. 미쳐버리겠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30년대는 통합. 알겠습니까? 아직 20년대예요. 근데 20년대이긴 하지만, 통합으로 나가는 과정이다. 분열되었던 독립군들이 힘을 합치는 과정. 우리도 국내에서 좌파였던 사회주의자와 우파였던 민족주의자들이 나중에 힘을 합치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국민부를 결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국민부를 중심으로 했던 이 군대를 갖다가 조선 혁명군이라 부릅니다. 혁명군. 군대를 통합하여, 삼부를 통합하여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조선 혁명군이라 불러요.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되게 유명한 사람. 시험에도 잘 나와요. 양세형 하면 거기 개그맨이고, 알겠습니까? 나도 헷갈린다. 지금 요즘에 계속 양생이 많이 떠가지고 양세봉이라 부릅니다. 장난치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양세봉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이분은 영릉가 전투 이런 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승리를 거두시죠. 영릉가 전투, 여기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합운동을 벌여나가게 되고, 근데 아까 뭐 두 개로 하나로 되지 못하고 두 개가 되잖아. 약간 좀 민족주의 계열, 우파 계열은 여기 참여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좌우합작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되게 생각이 많이 달라서. 어쨌든 국민부로 통합되지만 이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혁신의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혁신의회는 요 북쪽에 요 간도 일대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혁신의회라고 하는 건데, 이 혁신의회는 한국 독립군이라 불러요. 한국 독립군이라고 부르고, 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청천이라 부릅니다. 이 지청천은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완벽한 통합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2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양세봉, 이분 나중에 양세봉은 한번 얘기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분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일송정부 맞나? 하여튼 노래도 있어. 하여튼 위대한 분이신데, 나중에 이 양세봉 밑에서 컸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김일성도 그 일설에 따르면 조선혁명군에서 활동했대요. 김일성이 누군지 압니까? 북한의 지금 김정일의 할아버지, 알겠습니까? 이 밑에서 조선혁명군 활동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하고 열심히 싸웠죠. 한국 독립군도 마찬가지. 쌍성보라고 부르는데, 쌍성보 전투 이런 데서 큰 성과를 남기셨죠. 쌍성보. 시험 문제 이게 가끔씩 나오더라고. 이 쌍성보 전투, 뭐 영릉가 전투 이런 것들. 어쨌든 삼부 통합 운동의 어떤 결과로 탄생했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정리하세요. 이렇게 3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통합운동이 벌어지게 됐다. 근데 그게 완벽한 통합이 못 되고 국민부 혁신회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전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나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여기 봐봐. 만주야, 만주. 만주는 어딘지 알겠죠? 여기가 만주잖아. 벌어진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중국 관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중국 관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만리장성, 이 문제 알죠? 이거? 바카스처럼 생긴 거? 만리장성의 남쪽 지역을 갖다가 중국 관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중국의 역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중국 땅이 되어 있지만, 동북지방은 유목민족의 역사가 전개되던 곳이었습니다.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중국 관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부터 이해하고 해야 돼. 자, 다시 말하면 중국 내부에서 이루어진 어떤 독립운동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건 다 배웠어요. 첫 번째, 이 상해에서 벌어진 거 기억납니까? 상해. 자존심 상해.
웃었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자, 상해에서는 20년대 이거 다 배웠지 않 맞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가 구성되었지만, 우리 배웠다시피 이게 1923년에 와가지고 많은 갈등을 발생하게 되죠. 다 아는 거잖아. 그 외교 독립론이 나중에 별로 성과가 없게 되자, 이제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재조직할 건가. 이승만의 위임 통치로 나왔던 게 알려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23년 이후에는 사실상 임시정부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많이 쇠퇴하잖아요. 그냥 유명무실해집니다. 이게 다, 뭐 안청원 선생님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다 떠나버리시고, 어쨌든 되게 쇠퇴하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이게 주제가 다 흩어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걸 다 모아서 하는 게 차라리 편할 텐데, 교과서는 이거 20년대 설명한다고 그때 벌써 했을 거야. 자, 임시정부가 이렇게 쇠퇴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나름 다시 이제 부활했던 게 한인애국단 그 활동이었었거든요. 그 모티브가 된 게 사실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은 관내지만 또 설명해 줄게요. 만주에서 만들어진 되게 유명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의열단. 이거 이제 요즘 다 알고 있죠. 하도 영화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이 김구가 이끌었던 이 임시정부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알다시피 일제시대에 김구보다 김원봉의 그 현상금이 더 높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원봉. 만주에서 사실 시작했지만,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에는 알고 있을 거야. 뭐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투척하고 막 이런 어떤 일본의 어떤 심장을 저격하는 저격수처럼 활동하는 단체였는데, 라면 먹고 와가지고 단체였는데, 이게 한계가 있죠. 이 의열단식의 어떤 독립운동은 일제의 어떤 타격은 줄 수 있죠. 근데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너네가 내한테 아무리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했자 나는 안 죽어. 알겠습니까? 안 망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을 극복하려면 사실 그렇게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일본에게 뭔가 긴장감을 줄 수 있으나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절감합니다. 알겠어요? 자, 스스로 절감하여 이 중요한 어떤 그 변화인데, 의열단의 어떤 투쟁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폭탄을 던지거나 뭐 이런 식의 투쟁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규군으로서 훈련받아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던 방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열단원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와요. 알겠습니까?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거는 뭐 황포 그냥 알아두세요. 군관 학교라고 하는 건데, 황포 군관학교는 이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공합작이라 해가지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북벌운동 막 벌일 때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북벌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애들하고 싸우려면 저런 군인들을 차단하려면은 군대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군대를 새로 창설을 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군사학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군사학교에 대규모로 의열단원들이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의열단은 처음에는 막 폭탄 던지고 이런 테러를 통해서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그건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자각했고, 그래서 정규 군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의열단원들이. 그래서 만든 군대가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군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하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 다 조선혁명군 나오고 막 이러면 한국 독립군 나오고 그 이전에 뭐 봉오동 정투에서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도 있고 막 되게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정리해 둡시다. 셈이 한 것만 하면 돼. 알겠어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볼 때는. 조선 의용대는 그래서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조선 의용대는 의열단원들이 이제 정규 군대가 되어가지고 조직했던 군대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 관내에서 그것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린 독립을 위해서 이 상해에서 있잖아. 이 황포군관학교가 여기 있었거든. 상해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군대도 조직하고 했던 거였지. 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조선 의행들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들아. 이 1931년이 되면 얘들아. 1931년이 되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만주사변. 자, 이건 앞에 쌤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교과서, 이제 동영상에 설명했던 거. 29년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잖아. 알다시피 그때 일본이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에 협조하는 어떤 그런 강대국이었다가, 이제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이게 많이 변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이해됩니까? 경제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조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응? 이렇게.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드디어 어디를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맞아요. 만주를 넘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물론 이거는 불법이야. 이게 일본이 저길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갖다가 장악했냐면, 이 당시에는 여기가 장장님이 지배하는 군벌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 없애버립니다. 했어요. 장장님 폭사 사건이라 부르는데 없애버리고, 여기 있던 관동군, 동북군을 갖다가, 이 동북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미순에서 저 위에 하얼빈까지 올라가는 이 철도야, 철도. 이건 일본의 소유입니다. 우리 기억나요? 남만주 철도 부설권 막 이러면서 했었잖아. 일본은, 물론 여기 일본의 영토는 아니지만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일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이 철도를 갖다가 수호하는 군대. 이게 원래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식이야. 그 지역에다가 뭔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걸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이 정치가 막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그 군대가 막, 정치적인 어떤 정변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개입하고. 어쨌든 여기 이 철도를 지키는 이 군대가 나중에 관동군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이 만주 일대를 갖다가 점령하고 만주국을 만주국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국가를 만들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일본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꼭두각시하고 같은 나라였었어. 그러니까 이 일대가 뭐가 됐다고? 얘들아? 만주국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겠나? 불가능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 관내, 상해로 또 가고,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했던 이 산부 사람들이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관내로 넘어가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게 30년대 상황입니다. 자, 그거 이해했죠? 자, 어쨌든, 20년대는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됩니까? 그 의열단은 만주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군대도 양성하면서, 특히 이 조선 의형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겠니? 바로 김원봉이겠지. 이런 사람들. 중국 관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력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자, 뭐가 조직되냐면, 얘들아. 자, 이 남경이죠. 자, 남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혼란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독립운동하지 말고 상해 바로 위에 남경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남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난징 어렵죠? 남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야,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획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분열돼 이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고 조직적이지 못하니까 이걸 같이 다 합쳐보자. 알겠습니까? 합쳐보자고 이제 합의하게 되고, 그래서 김규식도 들어봤다. 임시정부 있었던 분이고, 상해 신한청년단 배서 납니다. 김규식과 함께 이분이 주도하여 남경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갖다가 통합하게 됩니다. 이런 거 다 막 흩어지잖아. 통합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
민족 혁명당이라 부릅니다. 아, 어렵다. 교과서에는 뭐라 나오냐면 민족혁명당이라 나와요. 몇 분 남았을까요? 잠깐만. 자, 지금 25분 찍었네요.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중국 관내, 특히 어디? 난징에서 결성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통합운동이죠. 알겠습니다. 김규식과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 김규식과 누구였을까? 조선의형대를 창설했던 바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 계속 나오죠. 김원봉. 그러니까 20년대는 사실 이게 20년대든 30년대든 간에 김구상임도 중요하지만 김원봉을 뺄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 문제는 얘들아, 이 조선민족혁명당에 자, 이 관내에서 다 통합을 이루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 임시정부는 여기 참여했을까,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임정은 참여 안 해요. 임정 불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김구 선생님은 어쨌든 사회주의자하고 그렇게 힘을 같이 합쳤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임시정부 계열은 여기 불참하게 되고, 완벽한 통합은 못 됐죠. 우리 삼부 통합도 두 개로 결국이 갈라져 있었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중국 관내에서도 임정계가 여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통합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통합은 이루어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임정계의 불참. 자, 어쨌든 이게 완벽한 통합은 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많이 나왔었어요. 나중에 이게 교과서에 나왔겠지만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해가서 또 이제 통합을 한 사회주의 계열이 자기 주도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난징에서 이루어진 어떤 통합운동, 이거 다시 만들지 못하겠다. 이거 아무래도 좁아서 못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뭐가 터진 거냐면, 이러는 가운데 중일전쟁까지 터진 거예요. 자, 일본 애들이, 만주국을 만들어가지고, 30년대 초반에는 이 만주 일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제는 이 37년이 되면 얘들이 어디까지 침략해 들어오냐면, 1937년은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막 쳐들어와요. 이게 중일전쟁이거든. 알겠습니까? 자, 하나의 전사를 또 만들게 돼. 상해도 침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3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이렇게 중국 일대를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일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이 당시 중국도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힘을 합치지 못하고 중국도 분열돼 있었어요. 자, 여기는 중경이라 부르는데 중칭하기도 합니다. 중칭.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빼고요. 또 연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난하기도 합니다. 예난하기도 하는데, 자,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 관내에서는 어쩐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통합단체가 출범했으나 임정계열은 결국 참여하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민족전선연맹으로 또 확대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사회주의 색채가 짙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당이 이끌었던 민족주의 계열은 중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이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이끌었던 사회주의 계열은 연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그냥 제 역할을 못하고 찢어지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 핵심은 바로 이 조선의용대야. 조선민족혁명당의 가장 핵심은 조선의용대입니다. 의용대.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일부는 연안으로 가가지고 활동하게 되고, 일부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중경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여기다 정리할게. 요거만 맞춰야 되겠습니다. 1분 남았나? 1분 남았네, 얘들아. 끊을게. 어쩔 수 없다. 끊을게.